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아침 영상입니다.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월요일 아침인데 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약속도 좀 있고 해서 사무실에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최근 주거 쪽에서는 굉장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까? 대출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식산업센터에서 흐름과 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은행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돈을 실제로 빌려주고 그 돈이 문제가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선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응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은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정보기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처가 가장 선제적이고 빠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절에도 은행에서는 그렇게까지 낮게 따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또 은행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주거 쪽이 대출이 완전히 규제가 되면서 은행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보는 은행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한번 보면 사실은 주거 쪽을 이렇게 조임으로 인해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출은 좋아합니다. 하려고 하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이미 기준금리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부분들은 은행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1년 전으로만 딱 돌아가서 보면 작년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해 초, 이 정도 때 대출을 진행을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로 대출을 진행했을 때 일반 개인 기준으로요, 5등급 언더로 신용이 좋은 상태라고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80%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용등급 1등급, 2등급의 연봉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90% 대출도 받았고요. 90% 대출에 가장 신용 좋았던 사람이 1.9, 1.8 이 정도까지 대출 금리를 받았던 사람이 실제로 올 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 대출도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80% 대출을 3% 언더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거의 대부분 3%는 넘어갔고 조금만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3.5%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보는 기업의 판단입니다. 은행들은 개인들한테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금리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도 이렇게 불과 1년 전처럼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대출 심사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은행의 대출 부분이 일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1%, 금리 0.5%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크게 차이 안 나겠지. 2%에서 3% 올라가나 2.5%에서는 한 3.5% 올라가나 이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엑셀 파일에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이자 비용을 빼보게 되면
금리 3.5%일 때하고 2.5%일 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의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대로 간과할 일은 사실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렇게 월세 부분으로 감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과거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거든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샀는데 실제로 대부분 요즘 같은 시절 같으면 가치가 올라간다.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월세가 뭐 받쳐진다. 월세가 나온다. 수익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은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대출을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임대를 맞춰보고 공실이 생기고 이자를 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피부로 와닿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씩 겹쳐져 나간다면 또 전혀 다른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현재 이 금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은행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보죠.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금리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출을 하려고 하지만 이 금리 부분을 협의를 할 때 조금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뭐 여러 개 은행을 비딩을 해가면서 대출을 받는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은행이든지 다 비슷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대출 받는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하시고 은행하고도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 활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대출을 받는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런 부분, 좀 은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금리가 조금만 변동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올 초, 작년 말 이렇게 등기친 것들이 있는데 그때 금리하고 그때 이자 냈던 금액하고 지금 이자 냈던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지금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또 변동금리로 갈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갈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또 뭐 휴일이신 분들은 편하게 잘 쉬시고 또 혹시 나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고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